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저번에 가비아 편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번에 가비아의 자회사 KINX 공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KINX는 주 사업이 인터넷 데이터 센터예요.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모회사인 가비아와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2022년도에 데이터 센터 완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외형적인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이 KINX는 매출이 고객사의 데이터 트래픽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량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된다 하고요. 대형 해외 고객 유치로 이때 2018년도부터 이제 대형 해외 고객 유치해서 실적이 급성장을 했는데요. 순이익이 뭐 2배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게 넷플릭스라고 하더라고요. 2017년 4분기부터 실적 성장의 폭이 더 커졌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별도 영업이익률은 17년 20%에서 19년 24% 정도로 개선이 예상된다 하는데, 지금 보니까 24%를 더 넘어서서 25%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예상치보다 증권사 예상은 보통 좀 MSG가 쳐져 있어요. 양념이 쳐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장밋빛 전망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수준의 실적을 내주더라고요. 이 부분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고요. 모회사인 가비아와 함께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IDC 설립을 준비 중이다. 현재 지금 토지는 사들여가지고 이제 준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2020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고 2022년 완공 후 입주가 가능하다. 완공 후 캐파는 기존의 70에서 100%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동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900억 정도 수준으로 보유 현금 약 300억과 차입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KINX 사업부별 매출 비중 보면요, IX가 15%, CDN이 12%,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73%입니다. 용어 설명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이 15% 차지하고 있는 IX는 인터넷 연동 서비스, 그리고 IDC는 IT 설비의 운영과 관리를 임대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고요. CDN 12% 차지하고 있는 CDN은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월별 IP 트래픽의 성장 전망, 그러니까 이제 가비아의 시장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컨센서스인데, 지금 2020년도니까 이제 2022년도에 가까워졌다고 보면 되겠죠. 한 이쯤 온 것 같은데 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3.2배 성장 예상되고요. 글로벌로 보면은 3.2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국내로 봤을 때는 3배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6에서 11.3이니까요. 그 다음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 전망은 1260억에서 이제 2000억 정도로 15년도에서 20년도까지 성장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앞으로도 더 크게 성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5G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LTE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그럼에 따라서 전송 속도가 빠름에 따라서 더 많은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는 시대잖아요. 유튜브 같은 영상에도 이제 영상의 화질이 있는데 FHD보다 이제 4K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4K는 FHD의 화질이 4배예요. 그만큼 용량도 많겠죠. 이런 속도가 빨라지고 데이터의 용량이 커짐에 따라서 트래픽, 그러니까 트래픽이 많이 발생될수록 KINX의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인데, 이런 시장의 우호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KINX 간단히 살펴보면은 현재 주가 이제 36,450원, 시가총액은 1,779억 정도 되고요. 배당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진작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죠. 18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차례 급등을 하고 또 한 차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정확히 확인해 보면 아닙니다. 근데 넷플릭스에서 이제 18년도에 계약을 해서 실적이 굉장히 또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때죠.
실적은 뭐 한 번도 꺾인 적 없이 꾸준하게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순이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이때 한 2배 정도 순이익이 늘었죠. 이게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 넷플릭스 이제 정확히 확인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대형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수익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 앞으로 비전도 굉장히 좋아요. 그 아마존에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한다고 하잖아요. 혹시 뭐 들으신 분, 기존에 뭐 뉴스 기사로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유튜브 시장도 더 커지고, 네이버도 네이버 TV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동영상 스트리밍 그런 플랫폼들의 시장이 더 커짐에 따라서 확실히 좀 수혜가 예상이 좀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최근에 급등을 했겠죠. 가비아 주주 현황 보면은 가비아가 지주사격인 가비아가 36.3%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이번 달에 들어왔어요. 5%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 6.3%. 앞으로 이런 주가 급등이 더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이번 달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은 아니죠. 이제 12월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들어온 게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시장 전망도 좋고 하다 보니까 기관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앞으로 또 더욱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회사의 개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골프 부킹 대행 서비스 뭐 이런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다행히 적자나 이런 건 아니고 또 흑자가 좀 잘 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피플 커넥트 CDN 서비스 영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117억 정도 자산 보유하고 있고,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은 생산하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이제 일단 기입을 해놨어요. 생산 설비라고 해서 당사는 도곡동 제1센터를 비롯하여 가산, 분당, 상암, 오리, 평촌, 판교에 추가 센터를 임대하여 서울 지역 및 수도권 소재 고객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장 작은 판교 4센터가 13,824제곱미터인데 한 4,000평 정도 됩니다. 10배 큰 그 5에서 7센터는 4만평 정도 되는 연면적을 보유하고 있죠. 매출 실적은 주요 사업인 IDC 그리고 CDN 솔루션, 이 부분에서 매출이 대부분 다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분기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3분기 감안하더라도 많이 늘었고요. IX 부분도 많이 늘었고, 기타 부분은 좀 줄었는데 먼저 좀 의미가 없는 금액이라서 1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국내 매출 수출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부분 보면은 부채 비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설비 투자 이제 준비하면서 토지도 매입하고 설비 투자 준비하면서 부채가 늘었지만 그래봤자 27%밖에 안 돼요. 기존에는 10%밖에 안 됐고, 부채가 워낙 적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걱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 없고 굉장히 우량해요. 그래서 특별히 볼 건 없는데 굳이 보자면은 건설 중인 자산이 늘었다. 100억으로 늘었고, 유동 단기 손익 금융자산 249억으로 늘었다. 뭐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재무정보 부분 보면은 전기에 비해서 모든 부분이 다 순이익이 늘었어요. 피플 커넥트도 순이익이 늘었고, 매출은 이게 3분기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하면 매출도 늘고 순이익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윌드골프도 매출액은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순이익은 늘었습니다. A2 컴퍼니도 매출액 부분은 더 좋은 흐름 보여줄 것 같기도 하고, 순이익 부분은 확실히 좀 늘었습니다. Y주얼 이번에 뭐 인수를 했나봐요. 새로 추가가 됐죠. 이 부분도. 그래서 거느리고 있는 전 계열사들이 다 수익이 잘 나오고 있어요. 특히
그 매출액 대비해서 순이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여기 보면 A2 컴퍼니는 보면은 4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거기서 순이익이 3,900만 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순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확인이 좀 어려웠긴 한데 순이익이 너무 잘 나왔고 뭐 어떤 이슈가 있었나 보죠. 위드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이익률이 50%에 육박해요. 8,500만 원 매출인데 3,900만 원 순이익이 났죠.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뭐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 아무튼 뭐 자회사들 잘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까지요. 인직원 현황 보면은 이선영 대표 그리고 김지욱 대표. 이선영 대표는 가비아한테 설명드렸지만 가비아 그 주식을 최근에 이제 계속 조금씩 매수를 했던 분이죠. 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INX 예상 펀은 당기순이 138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예상 펀은 12.83 나왔어요. 12.83이면은 최근 14년도, 15, 16, 17, 18년도 펄을 봤을 때 낮은 게 아니에요. 높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영업이익률 23%, 순이익률 22%. 작년에 이렇게 보여줬고 올해는 더 좋아요. 영업이익률 25% 상회하고 있고요. 순이익률도 2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그 데이터 센터 완공이 되면은 캐파가 70에서 100% 정도 더 늘어나잖아요. 이름에 따라서 외형적인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삼성 자산운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또 이제 들어왔겠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에 또 관심을 받고 하다 보면은 주가는 더 계속 랠리를 펼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니까, 시장도 좋고 시장 성장성도 좋고. 그래서 지금 이 퍼가 10이지만 시장 전망, 성장성, 수익률, 뭐 배당도 지금 1% 이상 주잖아요. 이런 부분 따져봤을 때 퍼 12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앞으로 더 주가가 또 랠리를 펼칠 수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좀 매력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요. 이건 간단하게 그냥 퍼 추이인데 18년도에 이때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면서 퍼가 낮아졌다가 최근 또 급등을 했죠. 좀 일찍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주가와 외국인 지분율 추이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냥 가져왔어요. 외국인 지분율이 오름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죠.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끝부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지분율보다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받아서 더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외국인 지분율보다는 항상 지분율보다는 낮았는데 최근에 좀 올라선 것 같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장점이 좀 많아요. KINX의 장점은 5G 시대로 인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향상이 됐고, 이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데이터 사용량, 그러니까 트래픽에 따라서 수익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고화질 영상 대중화 추세에 따른 트래픽 증가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HD에서 이제 4K도 이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4K 영상이. 4K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HD보다 4배 화질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도 굉장히 많겠죠. 당연히. 이름에 따라서 트래픽 증가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2022년 과천 데이터 센터 완공으로 인한 외형적 성장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2018년도에 대형사와 계약으로 인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또 없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또 한 번, 두 번 내지는 또 여러 번의 이런 계약들이 발생이 되면은 한 단계 더 주가가 또 실적도 레벨업하면서 주가도 레벨업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줄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20%를 상회하는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회사들이 모두 적자 없이 이익을 또 잘 내주고 있어요. 비중이 크진 않지만 이런 부분도 좋게 보였습니다. 뭐 크게 걱정할 게 정말 없더라고요. 굳이 단점으로 보자면은 작년부터 시작된 주가 랠리가 지금 주가가 랠리가 너무 많이 펼쳐진 부분이 있어요. 요때 막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혹시 좀 비싸진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평가가 아니진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또 이제 지금 사는 것도 어떻게 봐서는 또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너무 매력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퍼10이라는 게 오히려 괜찮은 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참 어렵네요. 어떻게 보면 또 종목 추천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공부해보시고 주식 담당자랑 또 소통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자세하게 좀 공부해보시면서 판단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해 온 그 KINX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전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